이제 국회의원 총선거잖아요. 네. 언제나 그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 선거는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보다 더.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. 젊은 사람들이 좀 여러 명 좀 됐으면 좋겠는데. 여러 명 되면 좋죠. 저희들은 뭐 단방에 붙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해서 좀 출마를 해라. 출마하고 떳떳하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첫 번부터 바로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국민들 앞에 네 목소리를 전해라.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과연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? 물갈이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자꾸 한숨이 나오네요. 자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. 별로 이렇게 희망적인 조짐이 잘 안 보입니다. 지금 양당 모두 아직 선거제 개혁도 합의를 못한 상황인데 양당 모두 근본적인 정당 내 개혁이라든가 혁신 이런 것들을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오로지 이제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를 가지고 지금 엄청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 기준이라든가 공천 방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크게는 지금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새로운 정말 이 극한 기후들이 계속 일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뭐 사회적 격차 문제라든가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국정 운영의 기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려면 국회 자체가 좀 개혁이 되어야 하고 물갈이가 돼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 별로 관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에요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난 미국 보면 그 트럼프가 나하고 동갑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저번에 신문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 지지도가 52%대. 난 내 나이쯤 되면 안 오는 게 좋겠다고 보는 사람인데 또 바이든은 나보다도 나이가 또 우위야. 맞죠. 그 사람도 뭐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미국 사회가 상당히 병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저는 어젯밤에도 사실은 그랬는데요. 선생님이 자꾸 이제 음식 잘 골라서 먹고 노동 적당히 하고 마음가짐 어떻게 하고 이래야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몸이 안 좋을 때 이상하게 나쁜 음식이 땡겨요, 선생님.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하거나 그럴 때 밤늦게 라면이라든가 막 매운 치킨이라든가 막 족발이라든가 이런 거가 막 땡기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 좋은 밥은 맹숭맹숭해서 잘 안 먹히고요. 몸이 막 안 좋으면 더 나쁜 음식이 땡기는 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극단주의 정치,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체적인 절대 수치에 있어서 뭐 GNP가 얼마가 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적 격차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사회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자기 지위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감, 절망감 이런 게 커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화가 들끓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제 톡 치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일상을 지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혐오나 쟤 때문이야,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누군가한테 책임을 돌리는 혐오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히죠. 그러니까 혐오 차별 같은 게 옳지 않다,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렇게 저항력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될수록 그런 극단주의 정치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진달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 악순환인데 그렇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이민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기, 혐오하기 이런 것들 부추기잖아요. 유색 인종 뭐 이렇게.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니까 몸이 안 좋을 때 나쁜 음식 먹고 또 나빠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특히 그 유튜브 뭐 이런 게
부채질을 아니 나는 이제 실제로 본 건데 특히 이제 그 태극기 부대형 유튜브가 꽤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거를 쭉 보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아들이 이제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 화를 내. 네가 뭘 안다고 그래. 맞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이게 안 돼. 주변에 부모님들이 그러신다고 걱정을 하는 야, 친구들이 많아요, 많습니다. 그게. 그게 네.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요. 그 필터 거품 안에 갇혀 있다라는 뜻인데 자기가 소통하는 사람하고만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위 확증 편향,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거는 진짜 옳은 걸로 확신을 하게 되고 그 그룹 안에서는 딴 얘기하면 뭐 탁도 아닌 소리를 해 하고 내치니까 그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, 이런 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노년층이 특히 좀 심하긴 하지만 꼭 노년층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. 지금 전반적으로 세대를 막론하고 그런 필터 버블 문제가 있습니다. 그 해악이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저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저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셜미디어를 뭐 이렇게 자주 쓰는 사람은 아닌데요. 어느 날 칼럼을 쓰다가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진정인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거기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조롱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더 안 되겠구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뭐 제 글에 동의하는 사람, 동의하지 않는 사람 뭐 다양하게 와서 이제 댓글을 남길 때가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제 험한 말을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아야지. 그래도 좀 성실하게 응답해야지. 이런 개인적인 좀 뭐라 그럴까 다짐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진정성은 내가 볼 때는 뭘 몰라서 무식해서 생기는 진정성이고 나의 진정성만 진정한 것이야 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,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서로 비웃지는 않아야 대화가 이어지니까, 조롱하거나 그냥 다짜고짜 욕하거나 그래 너는 어디나 가서 살아라 이 XX야 뭐 이런 투로 대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매너랄까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솔선수범하시면 좋겠어요. 저도 하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제 평화생명동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면 이제 말을 하잖아요. 네네. 대개 이제 첫 시간 기후위기, 생명의 위기와 대전환 이제 그런 거로 하는데,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뭔가 하면 대부분 어느 교육이나 가보면 또는 어느 토론에 가보면 그 영상을 이렇게 비춰놓고 넘기지도 않고 한 장면만 쭉 끝날 때까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, 한 7, 8년 전에 제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해봤었어요. 아, PPT. 네, 몇 달을. PPT를 해보셨어요. 그리고 이제 안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, 왠가 하면 네. 첫째는 나 자신 때문에 안 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교육 준비를 안 하게 돼요. 그리고 예문도 거기에 있는 예를 그대로 해.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바뀐. 그래서 우선 오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.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. 찔려라. 저는 아직도 강의할 때 PPT 많이 쓰는데. 아니, 말씀하세요.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하고 이제 친한 분이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, 영상물에 의한 이제 전달과 이렇게 판서와 대화에 그런 거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60대 100이야. 네. 판서 뭐 이런 거는 100이라면 이게 네.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라면 화석연료를 덜 써 그만큼. 전기를 덜 써요.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자연스러운 자리 같으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안 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하십시오. 늘 그러진 않지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,
그러면서도 가끔 내가 너무 완강하게 그러는가 그런 아닙니다. 생각을 좀 해보는. 저희 정치학교 반전에서 지난 6개월간 해서 이제 일기생, 수료생을 배출을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수료생들 끝날 때 전체 이 학업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, 설문평가를 받았는데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제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PPT 안 쓰신 네,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일하셨던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진짜로 이건 선생님 앞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의 평가에서 가장 인상적인 강의 1등으로 나왔어요. 선생님 강의가.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PPT냐 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듣는 거가 되는 것 같고, 특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단순 정보나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, 뭐 일을 할 때 뭐 무엇부터 챙겨야 되느냐, 뭐 이런 얘기셨기 때문에 그걸 직접 눈 마주치면서 글씨 칠판에 써가면서 하신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, 학생들한테. 이건 다행이네. 네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그렇게 꼽았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학생들에 대해서 뿌듯했어요. 이 친구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이고,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내가 아니, 저 팩트입니다. 예.